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아픈 아이와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 남편의 외도 현장을 봤지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없으면 아이 병원비를 낼 수 없기에 남편의 외도를 그냥 눈 감아보려 하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돌 무렵이면 걷기 시작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우리 아이는 좀 달랐습니다. 주변에서 천천히 크기도 한다면서 늦게 걷는 아이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이의 발달 상황이 걱정스러워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써줄 테니 얼른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고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 그날 당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서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몇백만 명 중 하나에게 있는 희귀질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고 심장이 떨려 기운을 차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을 굳게 먹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했기에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지방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병실을 비울 수 없는 형편이라서 남편을 전혀 챙길 수 없었죠.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오셔서 생활해 주시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 병간호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는 계속됐고 입원비에 치료비, 약값 등 정말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벅차더군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 대부분을 매달 병원비로 써야 했습니다. 한 번씩 친정엄마가 아이 병원에 오시면 저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해도 남편 혼자 지내는 게 매번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오시며 이불 빨래도 해놓고 그렇게 저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내려간 날 안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침대에서 긴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고 이게 대체 누구의 머리카락이란 말인가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어머님 말고 또 누가 드나들어?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가 오셔서 살림해 주시는데 어머님 말고 대체 오긴 누가 와? 병원 생활에 힘든 건 알겠는데 당신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디 옷에서 묻어왔나 보지. 라며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기운 빼지 말라며 서울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다고 어서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 서울로 올라가야 했기에 남편 차를 타고 터미널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당신이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런 남편 앞에서 머리카락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고 예매한 차 시간이 다 되어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죠.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입원한 초기에는 주말이면 자주 병원에 와서 함께 있어줬지만 언젠가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나 보러 안 와? 아빠 많이 보고 싶지. 근데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신가 봐. 엄마가 아빠한테 이번 주에는 올 수 있는지 물어볼게. 전화해도 자주 통화가 되지 않는 남편, 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찾는데도 오지 않는 남편, 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른 여자가 있었기에 그랬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던 저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남편에게 집에 간다는 연락을 하지 않고 무작정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었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보니 저희 집 불이 아직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됐지만 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 멀리서 두 남녀가 걸어오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팔짱을 끼고 같이 걷고 있는 한 여자는 긴 생머리더군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밖에서 보니 집 불이 켜지는데 저는 손발이 떨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가 엎어버리고 싶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냥 다시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혼할 상황이 온다면 병원에 있는 우리 아이는 어떡하나 싶어서요. 남편이 병원비를 대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아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병원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할 테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어찌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전 남편 없이는 살아도 제 아이 없인 못 살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제 아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텐데 제 아이를 위해서 그냥 저는 모르는 척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주는 방법밖에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전 엄마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하겠죠. 분노와 배신감의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스스로 다잡으면서도 너무 괴로워 눈물만 납니다.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